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오셨습니까? 네, 사회초년생인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이제 필요성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막상 어디 물어볼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덜컥덜컥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그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무엇보다 금융 상품은 보다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그래야 혹시 모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사회초년생인 20, 30대 분들에게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해주는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보험 상품에 관한 내용을 오늘 살펴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회초년생 분들 그리고 또 20, 3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보통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으로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소득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특히 20, 30대의 경우 2022년 보험상품 불안전 판매 민원의 5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으로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주의사항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이건 뭐 강조해도 안 아까운 것 같아요. 보험 상품은 정말 본인의 소득 수준 그리고 가입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인 추천, 뭐 인터넷 정보 이런 것만 의존해서 덜컥 가입하는 것보다는 본인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그리고 20년, 30년 정말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질병 상해 같은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보장성 보험으로 그리고 저축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 연금 보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입 목적을 구분해서 가입을 하셔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두 분이 지금 계속 소득 수준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특히나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회초년생 분들은 소득의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잡으면 적당할까요? 한 3에서 한 5% 정도로 좀 적게 설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요? 네. 보통은 10%에서 12%잖아요. 근데 왜 이분들은 특히나 더 적게? 기본적으로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기는 건 맞는데요. 결혼도 할 거고요. 자녀도 생길 거고. 앞으로 쓸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더 저축이나 이런 목적 자금 모으는 데 집중해야지 보험료를 처음부터 크게 가져가면 나중에 또 줄일 때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장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또 저렴합니다. 질병 상해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없을수록 저렴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무해지형 보험 상품은 더욱 저렴한데요. 여기서 무해지는 말 그대로 납입 기간 중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0원으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지만 일반 보험보다는 많게는 30% 정도 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30세 남자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일반 보험은 7만 9천 원 정도인데 무해지 보험은 5만 4천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보장이 동일한데 보험료는 많이 저렴해지네요. 좋은데요? 그렇죠. 좋죠. 하지만 납입 기간 중에 해약을 할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 그렇죠. 하지만 만기까지 유지 시에는 납입보험료 할인 혜택을 드리겠다. 네.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네.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합니다라고 금감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보험금은 나중에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녀 등 이렇게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요. 네. 근데 심사원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안 했을 확률이 좀 높을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결혼 비용이나 주택 구입, 이렇게 목돈 마련이
먼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사망보험금을 마련하기보다는 더 급한 다른 자금들이 더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보다는 다른 자금에 좀 더 집중을 해라라는 이야기네요.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사망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면 평생 동안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정기보험이 또 훨씬 저렴합니다. 30세 남자 기준으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 시에 20년 동안 22만 8천 원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정기보험으로 80세까지 동일한 사망보험금 1억 원 보장 시에는 50% 저렴한 10만 3천 원이라는 금융감독원 또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80세가 아닌 60세나 70세로 사실상 이제 아이들이 클 때까지 엄마 아빠의 사망 보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장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면 보험료 뭐 2, 3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명확하게 목적을 잡는다면 금액 차이가 꽤 많이 저렴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가입 전에 비교를 해보는 게 필수적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자동차 보험은 모바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많이 저렴합니다.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차 한 대씩 뽑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초년생이라면 제가 권해드리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구입은 좀 뒤로 미뤄야 목돈이 빨리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로 보장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보험료가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매년 같은 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올해 A 보험 사면 내년에 B 보험 사해도 되고 내년에 또 C 보험 사해도 되고 이렇게 매년 갈아타도 상관없습니다. 보장이 그러면 거의 똑같은 비슷합니다. 데를 했을 때 할인되는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있는 줄 알고 매번 같은 회사랑 했는데. 이런 그래서 매년 같은 회사를 선택할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 중인 보험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보험 다모아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이제 모바일이나 다이렉트 이런 만나지 않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평균 17%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금감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야 될 때가 되면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한 곳을 계속 가입했을 때 할인되는 뭐 이런 건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분들 다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사고가 났다거나 했을 때는 또 같은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 이제 연력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손 의료보험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2개 이상을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실비보험이 있는데요. 보험금 100만 원을 2군데 보험사에 청구를 해도 A 보험사에서 100만 원, 또 B 보험사에서 100만 원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각각 50만 원씩 나눠서 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군데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그 이외에도 저축성 보험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10년 이상 유지하셨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계약 체결 비용 등이 공제된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는 달리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적립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꼭 보면 빨리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사회 초년생 분들 첫 월급을 받아서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잘 아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정말 잘 아는 전문가 분들, 이런 분들을 옆에다가 이렇게 친하게 잘 옆에다 두고 많은 거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잘 물어봐 가면서 점검 받아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갈팡질팡 선택의 순간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상황, 두 분의 연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레디 액션. 아들 취업 축하해. 첫 월급으로 엄마 내복 안 사줘도 되니까 지금까지 엄마가 열심히 내고 있던 네 보험이라 좀 가져가서 내라. 아니 엄마, 아니 내 앞으로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놨어? 나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하고 코인 할 거야. 야, 너는 어떻게 해줘도 난리니. 엄마가 이 보험료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네 보험이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몰라. 나 지금 나갈 거야. 엄마가 내주든지 몽땅 해지하든지 엄마 알아서 해.
아까 300 중에 150을 저축하라더니 보험료 좀 내렸다고 집 집 나간다고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제 그동안 내주던 그 보험료를 자녀의 취업과 동시에 넘긴다. 뭐 이런 상황들 굉장히 흔합니다. 가정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그중에 하나의 장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정말 열심히 가입하고 납입하고 있었던 보험은 총 5가지였는데요. 많긴 하네요. 종신보험 12만 원짜리 한 건, 뭐 종합보험 3건, 운전자 보험 한 건 이렇게 합쳐보니까 보험료 합계가 40만 원이나 됐던 겁니다. 일단은 사회초년생인데 종신보험 12만 원. 자, 보장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지만 40만 원씩이나 내고 있었는데 많네요. 그렇죠. 아드님 나이가 올해 30살이신데요. 연봉을 여쭤봤더니 3,5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수령 금액은 월 250만 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늘 월소득의 한 10% 정도를 보험료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김충남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초년생이나 미혼분인 분들은 그보다 조금 적게 가져가시면 한 7%, 5에서 7% 정도 이렇게 뭐 3에서 5%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10%가 안 되는 보험료로 가져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월급의 10%라는 비율은 결혼한 가정의 외벌이 기준 보험료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는 40만 원 내고 있지만 뭐 월급의 250만 원에 10%인 25만 원만 낸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 배우자분이 최소 10만 원 정도의 보험을 또 갖고 올 거예요. 그죠. 아기 태어나면 7만 원. 그 둘째 생기면 또 7만 원. 그러면 보험료 50만 원 2배 되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3에서 5% 정도를 내셔라. 적게 내셔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나 또 미혼인 분들이 향후 늘어날 가족들의 보험료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3에서 5% 정도 보험료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드님은 무려 40만 원의 보험료를 물려받았으니까 정말 큰일 나신 거죠. 거의 3인 가정의 보험료로 혼자서 그렇죠. 내고 계시는 거네요. 월급이 인상이 되더라도 가족들 보험료 추가되는 속도만큼 빠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보장은 괜찮은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엄마가 아드님에 대한 사랑을 또 보험으로 표현해 주신 경우인데요. 상품이 바로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입사원이 되었고 아직 미혼이에요. 근데 사망보험금이 주된 보장인 종신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여쭤봤더니 아드님 한 15살 때 친한 설계사 언니가 와서는 아이고 남자아이라면 꼭 필요하고 종신토록 보장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도 된다고 그래서 가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은요. 네. 종신보험을 제일 빠르게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15살인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이에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죠. 네. 하지만 그 나이 때 진짜 필요한 건 사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험도 가입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사망보장을 존중토록 받는 것이지 사실은 그 보험 안에 들어있는 약간의 건강보험 내용들은 또 80세 만기로 끝나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20년나 100세 만기로 어린이 건강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 청취자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연금으로 받게 되면 보장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보장도 받으면서 연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연금과 보장 둘 다 남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지 환급금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키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20년 동안 3천만 원 냈더니 해지 환급금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럼 결국 2,500만 원 가지고 연금을 받는 건데 낸 돈보다 덜 받는 연금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네. 연금은 연금 전용 상품으로 준비하셔야지만 유리하고요. 10대, 20대 때는 종신보험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건강보험을 우선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자녀분들한테 더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어요. 종신보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신보험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질병이나 상해는
보장성 보험으로, 연금은 연금보험으로 가입을 해야지 유리한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드님 앞으로 5만 원짜리 종합보험이 있었는데요. 네. 보장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암, 뇌, 심장 이렇게 3대 진단비가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문제는 30년 갱신형 상품이었는데요. 갱신형 상품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워낙에 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갱신된 보험료로 높아지면서 100세까지 돈을 낸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보험 설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드님한테는 무조건 나쁜 거 아닌가요? 네. 나이가 어린데. 나이가 그렇죠. 어리고 건강한데 갱신형 상품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건 틀린 말이죠. 나이가 어리고 건강하면 갱신형 상품 무조건 나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갱신된다는 기본으로 자체가 가졌는데. 사실은 나쁜 건데 음. 이제 예를 들어 암진단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층 설계라고 해서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뭐 갱신형 보험과 같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본적인 툴 안에서는 그럼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는 당연히 갱신형 상품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본- 어떻게 보면 이런 네네. 거죠. 근데 음. 갱신형보다는 비갱신이 좀 보험료가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면 그때는 갱신형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웬만하면 비갱신형으로 미리 해놓자. 근데 라는 취지입니다.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지금 당장의 여건이 어려워서 갱신형으로 했어요. 나중에는 어쨌든 필요할 때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너무 많이 맞아요. 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30살이거든요. 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60살까지는 고정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60세 이후에 보장을 받으려면 지금 내는 보험료 7만 원을 30년 동안 내면 원금이 2,520만 원인데 그 후 30년을 또 다시 보장받으려면 7만 원 아닌 그 이상을 또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납입을 6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유지보다는 해지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아드님 상황에 맞는 겁니다. 건강하고 어릴 때는 기본으로 준비하는 거는 비갱신형이 확실히 더 유리하다라는 맞습니다. 거. 사회초년생분들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갱신형을 우선으로 준비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뭐 더 필요하다면 그때는 저렴한 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6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도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너무 비싸요? 비싸죠. 너무 네. 비싸죠. 아드님은 그런데 아직도 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면허도 없는 아드님한테 이렇게 운전자 보험을 비싸게 아니, 가입을 하셨느냐. 면허도 이렇게. 없는데. 네. 그래서 보장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온갖 상해 특약으로 꽉꽉 차 있었습니다. 상해보험을 드시지. 그렇죠. 상해 사망, 교통 사망, 상해 수술, 뭐 골절 화상, 상해 입원 수술 등등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해 특약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남자아이라서 상해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너무 과했죠. 그러게요.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네, 정말 이러면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정 불화를 자꾸 만들. 그 여자들보다는 음. 남자들이 활동량이 많은 건 맞아요. 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죠. 근데 아드님 직업은 또 사무직이시고 또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도 없어요. 그냥 가끔 여행 가는 정도? 근데 이 정도 상해 보장은 정말 과하고 과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상해 특약은 중복되지 않게 최소로 조정해서 음. 아드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낮추는 게 유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만 원짜리 종합보험에는 실비를 포함한 진단비, 수술비 등이 잘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불필요한 특약과 적립보험료를 삭제해서 7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나머지 7만 원짜리 종합보험에는 수술비 특약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수술비 보험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이 아드님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이 상품은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아드님처럼 사회 초년생분들은 이 자산을 모으고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보장성 보험의 비중이 높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돈 모으는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돈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미혼인 분들은 꼭 소득의 50% 정도는 꼭 저축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아드님의 보험료가 얼마가 줄었고 저축 플랜은 어떻게 해드렸는지 한 번에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머님이 그 아드님한테 40만 원의 보험료를 물려주셨잖아요. 그중에 12만 원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아서 어머님이 끝까지 납입해 주시는 걸로 극적으로 타결을 받고요. 다행입니다. 곧 결혼할 시기도 다가오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고요. 또 특약들이 갱신형이긴 하지만 지금은 보험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율이 많이 오르면 그때 삭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드님이 내시게 될 보험료는 총 13만 원으로 소득의 5% 수준으로 낮춰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월급이 25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거주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본인 용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쓰시고 나머지 150만 원 중에서 적금 90만 원, 정리식 펀드 20만 원, 변액연금 20만 원 이게 가로저축이죠. 이렇게 해서 저희 코칭대로 잘만 따라오신다면 5년 뒤에 최소 8천만 원은 모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연봉 오를 때마다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용돈을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면 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주시죠. 첫째, 부모님들 자녀 사랑을 과도한 보험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무리한 자녀 보험은 가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초년생이자 미혼이라면 보험료는 월 소득의 3에서 5%가 적당합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실제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합시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